안녕하십니까, 코인베베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한 20번째 녹화거든요. 왜냐면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오해를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릴까 생각을 계속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BDC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오해를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다.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집어서 이해를 한번 시켜보고 시켜드리고 이제 넘어가야겠다. 다음 단계를 가야 한다. 생각을 하고 또 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CBDC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신 분들은 지겨울 거예요. 얘 또 CBDC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그걸 이해를 하고 CBDC에 대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똑똑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똑똑하시고 뭔가 뭔 말을 하는지 이해력이 되게 뛰어나신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거라는 거죠. 아직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시는 단계일 뿐이지 그게 절대 전 못난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찾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게 된 사람일 뿐이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이제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무슨 말을 하나 한 번만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듣는다는 게 저는 이제 그 전에 앞으로의 1, 2년의 선택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나눈다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책을 읽었다라고는 하는데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은 척만 한 게 아니냐. 왜냐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를 읽었다는 사람들조차도 부채를 사모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를 들어보신 분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이번에는 한번 얘가 진짜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고 욕이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예요. 정부에서 특근법을 쓰고 CBDC를 만든 거는 세금을 일일이 다 떼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세금을 일일이 다 떼려면 이 통화에서 있던 풀을 CBDC로 결국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저번 영상에 고정을 달아 넣었던 분도 거기까지는 또 동의를 하셨어요. 참 재밌는 거거든요. 아니 거기까지 동의를 했다. 근데 탈세는 계속해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정을 한 거지 그분 말씀에 동의를 해서 고정을 했었던 건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그분을 비난하려는 건 아닌데 어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그랬어요. 논지가 이때까지 인간의 역사에서 검은 돈이 없었던 적이 없다. 그리고 이 검은 돈을 쓰는 이유는 탈세를 하기 위해서다. 자기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이기심에서 탈세가 나오게 되는데 인간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탈세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동의를 해요. 일정 부분은. 어떻게 일정 부분 동의하느냐. 현금의 풀이 남아있을 때 동안에는 현금의 그 사용처가 남아있을 동안에는 이런 검은 지하 경제가 남아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지하 경제가 사라지게 될 거라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지하 경제가 이 통화풀로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CBDC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부정을 하신 거가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부정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틀린 의견일 경우가 될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기득권 중에 기득권은 정부예요, 사실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든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저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여기에 반박할 수 있는 의견 중에 하나가 미국의 총기 규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의 총기 규제. 미국의 총기 규제 얘기가 맨날 나와요.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총기 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반대를 하고 말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제가 음모론자여서 그런지 하나의 커다란 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영상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자유를 쟁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사실 총기의 발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기사 계급이 있고 기사 계급을 통해서 폭력을 정부에서 이렇게 독점을 했을 때 압도적인 폭력이 있었을 때 농민 계급이랑 서민 계층은 거기에 대항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란이란 게 일어나도 너무나 쉽게 제압이 됐다는 거죠. 그런 군사력 앞에서. 근데 자 총기가 세상에 퍼지게 되면서 이 압도적인 폭력이란 게 사라지게 된 적이 있잖아요. 압도적인 폭력이. 그러니까 결국에 총 많이 들고 있는 사람 많은 쪽이 이기게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러면은 기득권 세력이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우리 서민이 사람이 많나요? 했을 때 서민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또 아무리 권위 있고 명예 있고 뭐 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없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총기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겼을 때 그 업신여김 당한 사람이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 총 한 방 땅 쏘면은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되게 사람의 목숨이 쉽게 날아가게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원래도 이제 사람 목숨은 쉽게 날아갔었지만 기득권조차도 그렇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왕족으로서 남는 게 아니라 자본가로서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왕족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결국에 폭력으로 사람들을 올감했었다면 원래는 지금은 이제 금융적으로 자본에 묶여가지고 부채를 씌워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노예로 전락시켰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에 기득권에서 자본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경제적 자유. 그러니까 결국엔 저는 마지막 열쇠가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일반적인 시민들이 얻기 위한 마지막 열쇠가 가상자산이 아닌가 하고 투자를 권유를 하는 것이지. 정말 제가 뭐 물귀신 작전, 어떤 분은 저한테 뒷광고를 받으신 게 아닌가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뭐 없는 사람한테 클레이튼이라는 엄청나게 커다란 프로젝트가 뒷광고를 줘가면서 홍보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은 저한테 뒷광고를 주지 않아도 클레이튼은 자기를 펌핑시킬 수단은 엄청나게 많아요.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 후오비 거래소 상장. 만약에 이 거래소들 둘 다 동시에 상장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건데 클레이튼은 너무 펌핑 요소가 많아서 저는 걱정이거든요, 사실은. 만약에 클레이튼이 맘먹고 본인을 드러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다 갈취하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다 클레이튼이 다 갈취를 했어요. 그 카카오톡에 있는 배너 광고판 있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시는지 모르실 수도 있고 한데 카카오톡 안에 보면은 대화창인가? 뭐 거기 보면은 맨 위에 항상 광고 뜨는 배너판 있죠. 거기에 만약에 클레이튼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V 광고 백날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선전 효과가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라운드 X는 카카오의 자회사예요. 그거를 분명히 선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러내요.
뉴스도 얼마나 안 내보내면 뉴스를 얼마나 안 내보내면 언론 전수가 0.8점이에요. 스캠 스코어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립을 안 하면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CBDC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클레이튼 가격이 10만 원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냥 이상한 소리라는 게 아닌 거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알아요.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이 되면 지금 우리 자산 시장이 거품이 많이 빠질 거란 걸 저도 알죠, 당연히. 왜냐면 찰리 브라운 형님 영상을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다 듣고 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전 테이퍼링이랑 그 금리 인상이 같이 오게 됐을 때 금리 인상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상도 뭐 하루 이틀이지 뭐 한 2년에서 3년쯤이 지나게 되면 저는 사실 좀 짧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1년에서 2년쯤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다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는 또 어떻게 책임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국가의 예산을 써야 되는데 국가의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을 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또 걷어야 되는데 자산세를 또 걷어야 돼요. 그럼 자산세를 걷을 만한 그 펌핑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걷을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음, 모든 것에 있어서 사실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 말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맞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한 번씩 더 찾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찾아보고 나서도 제가 하는 말이 맞지 않는가 해서 또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설득을 해보자. 근데 이번에도 설득이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진짜 포기를 하고 다음 스텝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진짜 밀린 영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부탁하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메모장에 다 적어놓거든요, 휴대폰에. 근데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한 인간이어서 지금 당장 제 속이 답답하면은 그걸 일단 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꼭 이제 최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사실 이 영상이 안 길어져야 되는데 제가 좀 길게 해버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고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영상이 너무 길다. 근데 이게 영상이 짧아지면 또 욕을 먹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 욕을 먹었던 이유가 전 사실은 설명을 엄청 꽉꽉 채워서 했으면은 이렇게까지 욕은 안 먹었을 거라 생각을 들거든요. CBDC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었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좀 아이,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말을 빨리 하면 말을 너무 버벅대. 그러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지금 자기 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을 좀 빨리 하려고 생각을 빨리 해야지 말을 또 빨리 하니까 막 생각을 속도를 좀 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려서 여러분들한테 꼭 실망스러운 모습 안 보이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CBDC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삼성 SDS가 그 전망이 그러니까 아마 채택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는데 누가 채택이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결국 그 강물의 끝이 어디 닿느냐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강줄기는 많다는 거죠. 물이 흘러내려가는 그 강줄기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강줄기의 끝은 곧 바다예요. 끝에 가게 되면 바다로 가게 돼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그 CBDC의 끝은 음, K 클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끝에 가면은 K 클립으로 귀결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귀결되는 이유는 왜냐면 가장 편의성이 좋고 유통 시스템도 많이 돼 있고 또 일단 그 카카오 자체에서도 아마 K 클립을 상당히 많이 밀어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밀어주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혜택적인 부분에서. 그러면은 CBDC를 자연스럽게 K 클립으로 많이 쓰게 된다면 K 클립은 클레이튼 기반 가상자산 지갑이잖아요. 당연스럽게도 또 클레이튼이 그 안에 있는 걸 또 볼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관심이 클레이튼에 바로 가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나중에는 가상자산 지갑을 다 쓰게 되실 건데 그래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타진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다 이해를 해요. 뭐 라인이나 뭐 사실 근데 라인도 대단한 경쟁력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가 최고거든요. 그게 참 이게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이제 립을 많이 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카카오도 하나의 SNS 플랫폼일 뿐이다. 뭐 사라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카카오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할까요? 사실 그 고정 댓글을 지웠던 이유가 카카오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그 고정 댓글을 대신 분이셔가지고 그냥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게 걸어 놓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삭제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뭐 억하 심정이 있어서 삭제는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안 걸어놓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내려버렸어요. 삭제를 했어요. 그래서 전 그 의견에 동조를 하라고 걸어놓은 게 절대 아닙니다. 두 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된 것이고 여러분이 강줄기를 보시려고 하시는데 강줄기도 커다란 강줄기가 되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강이 닿는 곳이 클레이튼이라면 그 바다가 결국 클레이튼이 된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정보를 나눠봅니다. 여러분 너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라도 신뢰가 안 되신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항상 진짜 감사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감사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감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댓글로 저에게 막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